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 자체에서 처리가 됐거나 소위에 회부됐던 법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이 불가능하게 하는 법도 일단은 법사위 강행 처리됐고요. 헌법재판소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지금 현행 10여 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것까지. 근데 가장 논란이 큰 게 바로 이거예요.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 어제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의대 특검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사봉 방망이가 판사의 방망이로 둔갑한 하루였습니다. 사법부 사망 선고일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못지않게 끔찍한 것은 국무총리 박찬대, 법무부 장관 정청래 시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충성 경쟁에 혈안이 된 홍위병들이 행정부의 완장을 차고 다니는 시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국무총리 박찬대, 법무부 장관 정청래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대선에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나머지도 여러 논란이 많이 있지만 대법원장 특검 얘기는 꽤 많이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왕조 시대를 지나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삼권 분립입니다. 즉 왕조 시대에는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 오면서 서로 권력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삼권을 분립해놨어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거듭 강조하는 개념이 뭐냐면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뽑은 주권이 가장 최고의 위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 사법 모두 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당만 빠졌지 여기에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지금 다양한 사법부 관련된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런 것들 다 인정해 준 거다. 예. 라고 아마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걸로 봐요.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정말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사심제 도입이라든지 대법관 100명 증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자신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아예 빼버리고 면소되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이 사법 독립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 김병로 원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나마 정말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 파동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착한 데는 저는 사법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런데 예. 세상에 재판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이 특검을 받는다? 그것도 검사들 20명이나 임명해서 예. 정말 대형 비리였던 최서원 비리를 그 사건과 버금가는 그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결국 뭐냐면 그냥 당신 물러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탈탈 털 테니까 물러나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대법원은 한 30명, 100명 되는 대법관들이 있고 그 대법관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왕조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왜 자리 보전하고 있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재판 과정, 그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후에 이제 조사 또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영입된 사람들이긴 한데 법조인 출신인 두 공동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 특검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데도 글쎄 민주당의 주류 혹은 강경파들은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왜 그러지? 이게 선거가 끝나고 예. 집권을 하고 나서 충분히 해도 중도 외연 확장 등을 고려했을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런 뭐 전제를 까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들이 이걸 추진하는 의원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이 큰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시각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석영 공동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위는 이거는 사법권의 어떤 법률적인 상식적 판단에서 넘어서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청문회 부분들도 참석을 해서 재판과 관련된 분들은 거부하면 되는데 또 판사라고 해서 이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한 청문회를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심쩍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뭐 특검이든 청문회든 진행을 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 선거 기간 내에 과연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석현 위원장 자체도 그런 속도 조절이요? 속도 조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걸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주진 의원이 대법원 쪽에 물어본 모양이에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러면 과거 뭐 혹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진행이 가능한가 했더니 이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 취지는 재판이 대통령 당선 시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원래 재판 진행은요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84조 관련해 가지고는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은 저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다수설에 따를 때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뭐 형사재판 많이 해봤지만은 재판을 담당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지고 몇 년씩 그 기일을 추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추 지정한다는 걸 줄여가지고 추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부터 좀 회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어떤 형식의 형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정지시키겠다. 그렇게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라고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개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보기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제 재판 중단은 각 재판부의 몫이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도 못한 재판들이 갖가지 있고 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6월 18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판부에게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헌법 이제 103조 언급한 것도 법관은 개별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이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이 소송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멈출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고 제가 법조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헌법교과서에서 소추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이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할 때 이 소추는 기본적으로 기소 플러스 기소에 수반되는 이 재판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뭐 성낙인 교과서 등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특수한 직책이고 원활한 수행이 지원받아야 되고 이게 대외 신인도와도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최고로 선출된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미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재판부가 이 재판을 위해서 이를테면 뭐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걸 다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파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인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랑스에서도 시라크 대통령인가가 파리 시장 재직 시절의 문제로 재판을 받았지만 다 중단됐었습니다. 일단 각 재판부 몫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두 분의 변호사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에 어제 민주당이 법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뭔가 이렇게 파기환송심 혹은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내린 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뭔가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죠. 법사에 출석한 여러 인물들, 특히 서석호 변호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그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독수리 5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냥 5인방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냥 5인방입니까? 예, 독수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배고 예, 선배 대학 선배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법조계 선배인데도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소문이 완전히 그러면은 전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조희대도 금호법학계 회원이죠? 아닙니다. 금호법학계가 서울대 그다음에 경북고 사람들이 만난 건데 거기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거기 회원. 조희대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을 둘러싸고 정확히는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을 둘러싸고 모종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회원도 아니고 친분도 없다 이렇게 서석호 변호사가 잘라 말했어요. 네, 뭐 저도 서 변호사 잘 아시는 분인데 예. 윤 대통령하고는 꽤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자주 만나기도 한 분인데 제가 알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본인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판사다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정부에 처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할 때 사실은 내부에서 일부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분이 워낙 그 자기 소신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의 어떤 강직함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서석호 변호사를 불러서 뭐 둘관계를 하는데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전혀 지금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이 서석호 변호사가 두 사람과 연결고리를 했을 거라는 그런 추정했었는데 글쎄 별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뭐 법사위에서 아무리 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대법원에서 상고심 빨리 한 게 윤 전 대통령 입기자구에 따라 맞다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의혹 제기를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무차별로 제기했다. 그럼 또 민주당에서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인지 이런 비판이 이제 여권 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이 재판을 진행할 일인가라는 석연찮으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법원 내부에서도 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무리수를 넣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그냥 너무하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위 내에서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날의 결정이 예. 본인의 어떤 자의에 의한 순수한 결정이 아니라 뭔가 옆에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정도의 뭐 의문 그리고 제보에 의한 질문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에서 예. 과연 어떤 결정들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른다라고 했고 회원도 아니야, 친분도 없다는데 이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직격탄 비판에 특검법 상정까지 꺼낸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법사위에 본인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개정안들 강행 처리 이것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요 어제 오늘 사법부 정확히는 대법원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단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정 변호사님, 깨끗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뭐 깨끗한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이고요.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그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법부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유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사법부이겠습니까? 예컨대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낙선해가지고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그것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로 끝났고 또 다른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누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는요. 예. 살인 사건 같은 거 있었을 때 그 가해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유전무죄를 부르짖다가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유전무죄의 그런 국가가 아니고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윤 변호사님 이게 뭐 원론적으로는 뭐 사법도 공정 깨끗해야 되고 만약에 제2의 제3의 내란 세력이 있다면 깨끗한 법정에서 해야 된다. 뭐 일견 맥락상으로 틀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도 듣는 사법부 입장에서 혹은 이제 내란은 종식되고 끝나가는데 뭔가 보수 쪽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그런데 저는 일단 옳은 길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조희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불신을 굉장히 본인이 자초했다는 측면은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법원조직법, 대법원 내규를 어겨가면서 무리해가지고 전압에 붙이고 이게 소부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의구심을 초래한 거죠. 하나의 단면은 이 전국 법관회의가 열린 겁니다. 하급식 법관들은요, 대법원 판례는 거의 이 하급심 판결에 있어서는 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법관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이례적이다. 우리 사법부를 지금 우리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왔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규현 판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시간부터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대검에선 바로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제외하고 모든 피의자들은 원래대로 한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 이게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엔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씨를 말리려는 독재자 아니냐 김문수 후보의 말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